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리더십 지도사 1강부터 20강 강의를 맡게 된 이진숙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자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할 텐데요. 리더십 하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좀 어떤 부분까지를 리더십이라고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학습자 선생님들께서 계실 거예요. 우리 리더십 지도사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도 그리고 대학 학부에서도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실제 사례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제약이 있어서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과 리더십은 어떤 부분까지 리더십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리더십은 언제부터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 자격증이잖아요. 지도사 자격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론도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더십 지도사를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나와 많은 연관이 있고 관계가 이렇게 자기와 좀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습자 선생님들께서 하면서 조금 더 자신과 어떤 부분은 나는 이런 리더십을 좀 발휘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나한테는 이런 역량이 있구나 라는 부분도 조금 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자녀분들이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리더십의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변혁적 리더십이나 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조금 발달된 자녀분이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서번트 리더십처럼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녀분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방법이 필요하다 할 때 조금 더 이 이론들이 선생님들한테 접목시키는데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모였을 때 꼭 보면은 누군가가 한 명이 대표 역할을 하고 있으세요. 그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3명만 가도 그 중에 1명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걔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아주 타고난 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특성이론이라고 합니다. 특성이론. 애초에 타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조금 가지고 선생님들과 쭉 20차시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는 국가 자격증으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또 지도사 자격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느 부분에도 전혀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선생님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지도사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학습을 하시는데 힘드시더라도 같이 잘 20차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강부터 보겠습니다. 자, 1강 조직과 리더십의 정의부터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조직의 정의를 보면은요, 현대 사회는 조직 사회에 오가니제이셔널 소사이어티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지금 존재하는데요. 크게 뭐 직장부터 해서 학교 또는 우리 선생님들 공동체 모임, 어떤 동아리 모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등과 같이 어떤 단체나 업체에서 동아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2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적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조직사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된 공식 조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멀 오가니제이션, 동호회, 학습 모회 이런 모임 이런 등과 같이 빈번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는 부분부터, 또는 빈번하게 접촉은 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서류나 어떤 문서들로라도 다 조직 사회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면 그거는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비공식 조직까지도 조직으로 다 정의된다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아파트 동모임, 100일 동모임, 100일 동모임 이런 것들도 우리 선생님들 가만히 보세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우리 언제 모일까? 이번엔 어디로 갈까? 그리고 하물며 어디에서 뭘 먹을까? 이런 것도 가만히 지켜보시면요. 수동적으로 따라가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그 앞에서 주도적으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앞에서 계속 개진해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자세히 지켜보면 거기서도 조직에서도 어때요?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 거죠. 버나드는 조직을 공동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의식적으로 조성된 2인 이상이 모여 상호 의사소통하는 집합체 또는 협력체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꼭 공동의 목적을 막 달성하기 위해서 모이기만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어디 가가지고 우리 먹자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물며 또 어디서는 또 그것만 꼭 하는 건 아니죠. 골프 치러 다니는 거 모임처럼 어떤 골프계를 한다든지 어떤 사소한 건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감정들의 역동이 일어나면서 누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거를 지도해 가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공동의 목적이 서로 상반돼서 어때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도 잘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저 사람한테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발달됐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론을 통해서 차차 실제 사례까지 조금 예시를 들으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부터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사람에 따라 사용하는 의미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리더십은 14세기 리더라는 말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19세기에 와서는 리더십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발달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세기 초반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갑자기 막 열풍처럼 아이들을 막 다 주도적인 아이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에서 이끌어가는 아이들로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욕심을 내실 수도 있으신데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반장하고 줄반장하고 막 회장하고 부회장, 부반장 다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소소한 하나의 가정에서도 부부와 자녀가 있는 그 핵가족 가족에서도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조금 이 리더십 지도자 자격증을 어렵더라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워라는 게 나왔죠. 리더자는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없으면 말에 설득력이 없고요. 설득력이 없으면 상대방들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추종해 가듯이 이렇게 쭉 따라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꼭 이렇게 삐그적하고 옆으로 가면서 이쪽이 옳은가 이쪽이 옳은가 찬반을 하는 거는 아닌데 항상 의사들이 어때요? 상반될 때 그 모임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리더십의 정의에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도 있어야 되고요.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요.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전차부대 패튼 장군 아시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더십이란 부하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스킬,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리더십은 리더가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사람 마음을 얻기가 힘들어. 그리고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더라도요, 가치관이 다르고 자기의 신념, 빌리프, 신념이 다를 때 다른 노선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비근한 예로 이렇게 정치 이쪽 당에 있다가 그쪽과 조금 더 신념이 맞지 않고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다른 당으로 가는 정치가들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나쁘다고만은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은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지켜가고 싶은 고유의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은 굉장히 큰 그 사람의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리더십에 대한 용어의 유래가 이제 있습니다. 리더십의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에요. 20세기 초 이후로 이제 나오는 건데요.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00년대 19세기인데요. 그 부분을 보면 19세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인이 먼저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우인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리더 훌륭한 리더자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 것만을 가지고 추출해서 이런 공통된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를 또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우인들을 상대로 해서 공통적인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기 시작한 때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의 리더십 개념과 오늘날의 리더십 개념이 동일한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백기복, 신재국, 김정은이 2009년에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 리더십이란 용어는 리더의 자의 그 통솔력 그리고 지도력, 영향력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거나 권력, 관리, 통제 등의 용어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학술적 전문 용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용어가 지금 조금씩 유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리더십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요, 리더십 개념의 모호성과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그 우인 이론을 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자마자 1900년대 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니까 리더자들은 집단을 형성하면서 집단에서 그 안에서 또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자인 거지 라고 하면서 그게 집단 이론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집단 이론이 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려나 하고 있는데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아니다. 특성 이론이다 라고 또 학자들이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특성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애초에 조금 나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그런 기질들, 지도자의 기질을 리더자의 충분한 기질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40년대 5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건 아니야. 학습 이론에 조금 더 비중을 줘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 이론은 뭐냐면 조금 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량이 있다라면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학습을 시켜서 지도자를 양성해내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이론들이 겹치면서 또 다른 이론들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이론까지 갔더니 이제는 또 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아니다. 상황 이론이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지도자의 기질이 같이 딱
부합되는 사람이 그 상황에 딱 그 좋은 그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역량을 발휘해서 끌고 가는 거다라고 상황 이론을 또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잡성과 모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 연대별로 그리고 또 개념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쭉 갖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조직의 비전 및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가 조직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또는 영향을 미치는 능력 및 기술 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로 다시 리더십을 공부하는 학자의 수만큼 제가 그랬죠. 앞에서부터 쭉 위인이론, 집합이론, 학습이론, 특성이론 쭉 얘기한 거잖아요. 상황이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다라는 누가? 스토그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적한 바와 같이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 것도 리더십 정의에 대한 학술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토그딜에 대해서도 뒤에 가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리더십 용어를 정의한 학자들 조금 이렇게 개념적인 것만 정의한 것만 좀 가져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쭉 한 번씩은 다루어 줄 겁니다. 자, 스토그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 목표를 지향하게 하고 계속하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실행하도록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라고 스토그딜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베니스와 나누스는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능력 발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조직의 구성원 하나 한 명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이 부분은 가끔은 이제 뭐예요?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나한테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부분까지도 이론에 접목되는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해 그 비전을 실현하게 하는 리더의 기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스는 구성원들의 변화를 도모하고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비전을 창출하고 그거를 선포해서 알게 해서 서로 같이 뭐예요? 같이 변화를 도모해 가는 겁니다. 자, 타나바움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하여 행사되는 것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목표의 달성을 통해서 계속 목표 달성이 나오죠. 행사되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대인적,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는 어때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이 훌륭하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한 것만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에서 밑받침을 내가 같이 해줄게, 도와줄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인적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끔은 어때요? 너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보면은, 그래서 옛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도 조금은 조율을 할 때는 또 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린버그와 바톤은 한 개인이 조직 또는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수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의해서 그래서 봤더니 리더십은 하나의 공동 목표를 해서 가는 과정이더라, 프로세스 과정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리더십은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건 뭘 끼친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의 언어와 언행에 대해서 설득을 당했다는 건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어떤 통찰, 깨달음을 주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가고 있는 거죠. 리더십은 집단 상황에서 발생한다라고 해요. 혼자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도 나를 뒷받침해주는 구성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인 이상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정의가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집단 상황에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세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제가 가정으로 한다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뭐가 생겨요? 하나의 비전이 제시되는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야죠. 같이.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의견이 확 나뉘어진다면 공동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자녀 교육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 트러블 하나의 작은 트러블이 나중에는 커지고 2개의 트러블, 3개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요번에 그 20차시까지 쭉 보시면서 우리 집은 남편은 이런 거고 나는 이런 거고 그리고 나의 부인은 이런 리더십의 기질이 있고 나는 이런 리더십의 기질이 있다면 이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자, 리더십과 인기영합주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파워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포퓰리즘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구나라는 것까지 벌써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좀 바깥에 드러나는 부분을 그걸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쇼맨십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쇼맨십에 조금 더 치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엘리트적인 곳에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쇼맨십 밖에 노출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다른 부분은 어때요? 알면 나한테 불리하겠구나 하는 것들은 딱 가려놓고 상대방들이 원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서 하는데 어때요? 나중에 보면은 조금 더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옛말에 있는 것처럼 빛 좋은 개살구였구나라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부분이 인기영합주의에 같이 딱 맞아떨어지는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과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게 개혁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치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이 구를 위해서 뭐를 해주고 막 이렇게 정치 공약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달성하기도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다른 또 세력 때문에 그게 좌절되기도 하는데 항상 또 조직의 그 구민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해준다고 해서 뽑았더니 안 해주고 막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들이 항상 잘 가고 있다가도 외부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그 길이 꺾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조정, 목표 달성을 재조정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사회에서도 또는 소사회, 작은 사회, 그것도 어디예요? 뭐 가족들도 대가족들이 모여서 있을 때도 하나의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그때도 어떤 부분을 잘 추진해 가다가도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온다면 그거를 또 잘 수렴해서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다 그게 리더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대중이 진정으로 원하는 합리적인 개혁보다는 권력 획득이나 유지에만 몰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력지향적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에는 권력지향적 리더십이 있고 민주적 리더십이 있고요. 방임주의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선생님들 가만히 지켜보면요. 권력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집안의
자녀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데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말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요. 왜냐면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집에서 조금 우리를 이렇게 리더해 나가는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조금 더 권력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옳아. 내가 그래도 많이 살았고 내가 많이 해봤고 나는 실패를 겪으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왔으니까 니네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사표시를 굉장히 아주 뭐랄까 아이들한테 그대로 따라만 오라고 전달을 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민주적인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알고 자기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좋을 줄도 알고 라는 부분이 있다면 또 방임적 리더십을 지향하고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갈팡질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우리 집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까지 가다 보면 조금 더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위험 어떤 그런 상황에 조금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리더십과 인기영합주의 또 더 이제 2번 보면은요, 대중의 마음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리더십과 포퓰리즘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진정성 측면에서 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진짜, 그러니까 어세네틱. 그 부분을 진정성 측면이라고 여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더십과 인기영합주의 구분 기준은 바로 그래서 진정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앞에서 뭔가를 막 계속 지도해서 가는데 조금 약간 뭐지? 조금 저게 사실일까? 이렇게 자꾸 퀘스천 마크 의문점이 드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부분을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지금 진정성을 진짜일까? 라는 거를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직원의 마음을 그거는 산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의심을 사게 된 거기 때문에 설득력에서 실패한 거죠. 그런데 진짜로 간혹 자기의 어떤 인기 영합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뭐를 해요? 살짝씩 진실과 거짓을 살짝씩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처음에 진실만을 하고 있을 때 진실인 줄 알고 믿고 가고 있는데 살짝씩 거짓을 섞어 넣으면은 뭐지? 하지만 다시 그 다음에 진실이 다시 또 계속 이어져서 오게 되면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진솔한 사람이야 라고 어때요? 믿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를 하게 됩니까? 조금 더 크게 어떤 거짓이 올 수도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을 믿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진정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리더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1강 리더십 지도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해봤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저하고 끝까지 쭉 가시는 시간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